축하드립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를 맞아 97년생 소띠인 박진영 리포터가 직접 새 꽃들을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버텨온 시민들을 찾아가 새해 소망을 들어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우직한 소를 담은 새해 달력과 거울을 함께 만들어보며 신축년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새해에 어떤 계획들 세우셨나요? 아마 다이어트를 1순위로 꼽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다이어트. 문제는 바로 식욕이라고 하는데요. 식욕을 잡아야 다이어트 성공! 식욕 자극을 최소화하는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5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경수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요. 네.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명수 씨도 뭐 새해 계획 네. 세우셨겠죠? 저도 물론 세웠죠. 저는 요즘에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해볼까라는, 왜 웃으시죠? 네. 작년 똑같은 말 들은 것 새해 같은데. 계획을 말씀하시죠. 세웠습니다. 예, 예. 네네. 용석 씨는 그럼 어떤 새해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부모님께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보자라는 게 제 새해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사실 실천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오, 진짜 새해 계획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 사실 아무리 좋은 새해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쉬워도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새해 계획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런 다짐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동 변화를 이룰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올해 새해부터는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첫걸음부터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1시간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와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화요일 오늘은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삼행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해마다 이렇게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네. 벽에 복조리들 많이 거시잖아요. 자, 오늘 삼행시 주제 복조리입니다. 자, 복조리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2021년에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올 한 해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제가 2021년을 맞이해서 아주 좀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해봤는데 혹시나 하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게 뭘까요? 일단 이거 팔찌 아니고요. 네? 귀걸이나 목걸이, 왕관 아니고요. 네네. 뭔지 아시겠어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 힌트를 좀 더 주세요. 네네. 아니 뭐 특별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먹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약간 그 빵 좀 비슷한데 빵이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빵의 모양과도 조금 비슷해가지고 좀 오해하실 수 있긴 한데 그렇죠? 뭘까요, 요거? 먹는 가져간 거, 네, 거잖아요. 먹는 거 아니라고 그쵸. 하는 먹는 거 건 아니고. 관심이 먹는 거 없어요. 아니고요. 서로 가져가는 거니까 좀만 더. 올해가 무슨 그 동물의 소에? 그쵸, 그쵸. 코에 혹시 코에 거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콧뚜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크군요. 원래 네. 좀 새해에는 이 복조리 선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저는 아주 특별하게 이 콧뚜레를 좀 준비해봤는데 과연 이 콧뚜레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2020년에 힘들었던 기억과 고생들 싹 씻어버리고 맑은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픈 2021년.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너가 왜 선물을 준비했냐? 이게 또 제가 97년생 소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선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올해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되시라고 저의 응원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은 멀리 멀리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 뜻대로 되길 소망하며 소띠 리포터가 행운 배달 갑니다. 우! 아, 소띠셨군요. 보기보다 어립니다. 예. 논의 가을 거지는 진짜 끝났는데 굉장히 바빠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뭇가지 아닌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아, 콧뚜레예요. 소에다 끼는 콧뚜레. 농촌에선 흔한 콧뚜레, 소의 고삐를 매는 데 쓰는 농기구인데요. 이걸 껴주면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힘이 크니까. 그런데 요즘도 소로 농사 짓는 집이 있나요? 집집마다 트랙터 쓰는 시대에 이건 만들어서 어디다 쓰죠? 옛부터 이제 그 전통이라는 이게. 그래서 소는 그 모든 일을 해준다고 해갖고 집안에 이제 걸어놓으면은 좋은 일 있다는 뜻이죠. 재료는 강원도 산속에서 직접 채집해온 참다래 나무. 이렇게 푹 삶으면 껍질이 홀로로로로 이렇게 벗겨진답니다. 와, 진짜 꿀팁이죠? 물에 불려 유연해진 나뭇가지를 마르기 전에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삐져나온 자투리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준다면 기본 성형 완료! 예전엔 농촌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콧뚜레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아, 쉽게 하네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민속 공예품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통대로 이 한쪽 끄트머리도 날카롭게 깎아줍니다. 그렇지. 암소나 큰 소를 끼기 위해서 이렇게 삐져가게 해놓는 거예요. 한쪽은. 한쪽만. 네, 한쪽만. 이렇게 만져가지고 탁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쪽에 삐져가게 해놓는 거예요. 콧뚜레를 깎는 일도 낫으로 일일이 수작업.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들어가는 정성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1차 작업을 마무리한 후엔 한 달 정도 건조해야 합니다. 잘 마르고 나면 사포로 문질러 반질반질하게 연마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만져도 가시에 찔리지 않고 부드럽겠죠.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광택제를 발라주고요.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로 삼끈도 매줍니다. 어때요? 이 새해 복이 절로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참 좋네요. 열심히 만든 행운의 새 콧뚜레, 제가 꼭 선물해드리고픈 분들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은 춘천 지하상가. 오늘도 버텨내자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가게의 문을 여는 이분. 국민이모 현희옥 사장님. 어떻게 뭐 요즘 뭐 장사 좀 괜찮으세요? 아, 여보세요. 그렇게 부르시면 곤란하겠죠? 아, 그쵸.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네. 뭐 또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 많나요? 그러니까 제 24년 차거든요. 이런 경우 생전 처음이에요. 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 저 3일 연짝으로, 이거 얘기해야 되나? 5,000원 팔았어요. 아이고. 여기 정말 문도 이 계시도 매상이 아주 못하고 확 가시는 뚫었나 분들 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머, 이거 네, 말도 심각해요. 안 네. 되네. 진짜 심각하네. 네. 그러면은 네. 올해가 이제 신축년 네. 21년인데 네. 혹시 뭐 또 21년에는 어떤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21년도에는 아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그 잘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21년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또 됐으면 좋겠네요. 요게 뭐냐면은 올해가 또 신축년 소해해니까 흰소해. 네, 그 콧뚜레입니다. 콧뚜레. 네. 기분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라고 선물해드리려고 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 어떻게 받아? 여기 받아야 되는 진짜? 거야? 코에다 네. 끼는 거야? 아, 뭐 왕관자리 뭐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왕관 아니면 역시 힘들 때에도 이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신 우리 이모님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 힘내서 아주 잘 극복해서 이렇게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툰 기타 소리가 들려오는 한 악기점인데요. 마스크를 쓴 선생님과 제자가 1대1로 기타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업은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 있지만 네, 완전 1대1 레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서도 조금 힘드신 점이 좀 있겠네요. 많죠. 사람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2021년에는 네, 네. 어떤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 음악을 좀 배워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어우러지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다 잘 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콧뚜레를 와. 직접 제가 와. 오늘 만들어서 갖고 온 이거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벽에다가 네. 이렇게 걸어둬가지고 좀 좋은 기운들 좀 뭐 많이 생겨라 뭐 네. 그렇다고 와.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또 너무 우리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번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 사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정말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또 꼭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저녁마다 늘어서던 줄이 사라진 곳입니다. 춘천 대학가의 소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최초의 상설 소극장으로 2019년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작품을 예정보다 일찍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좀 지나갔는데 어떤 한 해였을까요? 2020년이? 2020년이요. 하필 2020년에 코로나가 그렇죠. 네, 발병이 되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악화될 줄은 맞아요. 몰랐어요. 원래는 이제 배우들도 공연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저희 극장도 좀 타격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이번에는 조금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좀 되게 큰 도약을 기대했던 해인데 그게 조금 무산된 게 많이 아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약간 좀 어떤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런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2021년은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바가 춘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영화처럼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뭐 커피 한잔 하러 갈래처럼 연극 한 편 보러 갈래?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목표였어요. 네. 조금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풀려서 다시 관객분들과 좀 공연으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돌아오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아무래도 문화예술은 생존과 직접 연계가 되어 있진 않다 보니 좀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랬듯이 그런 안 좋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문화예술은 그 뜻을 항상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꿋꿋이 좀 버텨서 어떻게 올해를 좀 잘 나고 다시 한번 문화예술로 좀 꼽히는 강원도, 강원도 춘천이 되기를 좀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2021년을 시작하며 새 소망을 품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여러분의 희망이 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더 나아질 2021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좀 좋은 기운을 드리려고 제가 찾아뵀는데 오히려 제가 더 기운들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콧뚜레에 정말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MC 뭐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예. 참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것까지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모양이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손가락 하트 모양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빵을 닮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양의 빵이 프레첼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그 안에 저 크림치즈 들어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거를 담기도 했고 그래요. 예쁜데다가 복까지 전해준다고 하니까 네.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자, 네. 예쁜데 의미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이 콧뚜레가요, 그 벽사의 상징입니다. 즉, 사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대문에 이 콧뚜레를 많이 거셨는데, 네. 우리 진영 씨가 이 좋은 선물을 준 만큼 올해 특히 그 지긋한 이름 있잖아요. 네. 코로 시작하는 거. 아, 그렇죠. 뭐죠? 코로나19. 19입니다. 저희 2일을 살고 있는데 네네. 19의 그 코로나. 제발 좀 그 코로나의 코도 함께 좀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뚜레. 괜찮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네, 뭐, 네, 네, 저도 네. 이 백신으로 네. 빨리 이 코로나가 좀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백신 충년이 되기를 아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복조리입니다. 네. 복조리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영 리포터의 소 콧뚜레 이야기까지 잘 만나봤고요. 네. 다음은 영동에서 온 소식
소식인데 역시나 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자, 소를 하면 자,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죠? 저 어떤 이미지죠?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소띠다 보니까 소를 오. 좀 잘 알아요. 오. 그러니까 알아요? 뭐 소특의 그 우직함과 네네. 어허. 저처럼 좀 부지런한 그런 거면 뭐 다 되지 않았을까요? 아, 부지런하셨구나. 네네. 진영 씨. 소띠라고 다 부지런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네네. 예, 일단 듣고요. 저 같은 경우는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농사의 신 이미지를 빼놓으면 사실 네. 소가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네요. 아, 예, 예. 우리 또 명수 씨는 또 손운을 닮았어요. 상당히 맑고 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더 의미 있는 새해맞이를 위해서 소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죠.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었소. 그리고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소. 그래서 오늘은 새 출발을 해보겠소. 궁금하소. 따라오소. 이리 오소. 가보겠소. 오늘은 동해시 부곡동에 자리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에 오면은 소와 관련된 특별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요? 제대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아. 새해를 맞이해서.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생애 첫 방송을 위해서 또 준비한 특별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협찬 아니고요. 기대됩니다. 내돈내산. 귀엽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정말 잘 어울리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만들어 볼 건가요? 여기 송아지 보이시나요? 예, 우직하게 앞만 바라보고 하는 소. 그래서 소를 겨냥을 해서 이렇게 소에 관련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달력도 요즘은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삼각 달력이 단단하긴 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해가지고 저는 달력을 개인적으로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오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버리자니 아까운 해진한 책상 달력. 지금부터 초간단 꿀팁으로 새해 달력으로 변신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 좀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사실 금손인데 자꾸 이렇게 똥손 이미지가 올라와서 오늘 좀 만회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센터장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꼭 만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똥손에서 금손으로의 환골 탈태. 과연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오늘의 테마인 소 모양 그림과 재료들을 준비하고요. 우선 요 색깔의 펠트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거기에다가 예쁜 소를 올려놓고 그리세요. 아, 그리시고 오리시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오늘 뭐 수월한데요. 아, 좋죠. 아, 이거 못하면은 전 정말 앞으로 다시는 제가 뭐 금손이니 이런 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기초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희 다 그랬어요. 우와, 똥손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선에 따라서 오려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네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예상외로 선전 중인데요. 이것만 오려놓으면 꼭 돼지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색깔이? 아, 끝났어요. 보셨구나. 소 같은데요? 소 같아요? 네. 여기 입 모양을 제가 오려놓은 게 있어요. 입 모양은 지금 요 노란색에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아. 네, 그리고 오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귀여운 손과 발이 있어요. 요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 있죠? 네네, 너무 섬세해가지고 제가 살짝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림이 조금 성의 없어 보이는데. 죄송해요. 저는 감으로 그려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또 우리 센터장님 체면이 있으니까. 아, 정말. 이상하네요. 이게 약간 모양도 그렇고.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역시 디테일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확실히 옆에 수강생분과 제가 좀 경쟁이 좀 되는데. 너무 좀 빠르게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아시죠? 네. 네. 또 오리시면서 나는 뭐 큰 손이 좋아 그러면 손을 크게 표현하셔도 돼요. 네.
이 공해라고 하는 거는 법칙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이 말 되게 좋네요. 네. 공해라는 건 법칙이 없다. 네. 이렇게 공해를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작품을 완성했을 때 나 혼자만의 작품이라는 거. 다른 사람 어디 바깥에 파는 거 없고 나 혼자만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것도 더 배우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고민. 저는 고민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을 만들까? 뭐 예를 들어서 유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분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게 저는 너무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본인이 즐기지 않으면 그 직업이라는 것도 없고 생활 자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기는 그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큽니다, 저한테는. 어느새 서서히 소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달력을 장식할 소에게 눈과 코를 붙이거나 그려주고 이제 펠트지로 장식한 달력에 보기 좋게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2021년 새해 달력. 이쯤 되면 직접 만드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의 해니까 소의 모양으로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사실 다이어리를 사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그러면 다른 소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또 소품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손쉬운 소재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문구점에 가면은 여기 클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색깔을 배합을 해가지고 여러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소의 형상으로 이렇게 거울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되게 귀엽네요, 진짜. 네. 부드러운 촉감에 다양한 색감의 클레이 점토는 요즘 외출이 쉽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에도 그만이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클레이로 눈, 코, 입, 얼룩을 만든 다음 글루건으로 거울을 붙여주면 소거울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 모양의 거울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클레이는 저도 처음 써봐서 좀 어려웠는데 클레이가 만지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네. 혹시 각자 소망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소망일 것 같아요. 빨리빨리 코로나가 좀 물러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 지금 우리가 익숙한 커피라도 한 잔 이거 뻗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평생 교육에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논문 되시길 네. 바라겠고 네네. 우리 수강생님도 2021년 바라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평범하게 그냥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이제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새해 달력과 거울을 만들어 봤는데요. 희망찬 올 한 해 부지런하고 우직한 소처럼 힘차게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꼭 이걸 달성해야지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보내드렸던 이 거울과 달력 네.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꼭 이 바람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새해 목표를 좀 정하고 왔어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횟수로 2년 차지만 네. 아직 만으로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아주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탓에 새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도 좀 아쉬운 마음이 컸었거든요. 네네. 올해만큼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의 행복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해 주셨던 모든 것들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 활짝 열린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오늘 특별한 미션도 있습니다. 자, 복조리로 삼행시 지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터나볼 텐데요. 용석 씨 일단 테라코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테라코타 네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좀 가물가물하네. 뭡니까, 테라코타는 흙으로 만든 작품을 테라코타라고 하거든요. 이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라코타 작가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문화 맛집. 지난 6월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꿈틀로의 문을 연 작업실인데요. 조물조물 흙으로 작품을 빚어내는 허용호 작가의 공간입니다. 저는 테라코타를 만들고 동화를 쓰는 허용호입니다. 허용호 작가는 흙으로 작품을 만드는 테라코타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테라코타, 이름은 생소한 듯하지만 어린 시절 찰흙놀이를 떠올리게 하죠. 테라코타는 주로 흙으로 만들어서 가마에 굽는 작업인데요. 도자기하고 조금 다른 건 유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흙의 그 본래의 느낌을 많이 살리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때 찰흙 만들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좀 다른 점이라면 속을 비게 만든다는 거죠. 굽기 위한 일단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속을 비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허용호 작가는 조소를 전공하던 대학 시절 행글라이더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는데요. 한동안 중단했던 테라코타를 꿈틀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학교를 중단했죠. 중단하고 몸이 좀 회복되면서 테라코타를 했었습니다. 한동안 87년쯤에도 테라코타를 한참 하다가 이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저한테 테라코타는 고향 같은 작업이에요. 옛날에 그 작업했던 느낌이 손에 느낌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허용호 작가의 동화 같은 작품 이야기 만나볼까요? 조금씩 깎아내며 모양을 만드는 조각과 달리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 모양을 만드는 테라코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같은데요. 테라코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테라코타라는 게 일반 조각하고 달라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처럼 안에가 비어 있어야 돼요. 속이 비지 않으면 가마에 구울 때 이게 터지게 돼요. 그래서 속을 비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3D 프린트처럼 쌓아가면서 쌓아 올리면서 작업이 완성됩니다. 밑그림 없이 오직 흙을 쌓아 올려 머릿속 구상을 표현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작업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미리 모양을 결정을 해도 그게 원래 모양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쌓아 올리면서 이게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 점이 좀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기도 해요. 뭘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스케치를 해요. 하는데 그 스케치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만들다 보면 달라져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용호 작가의 작업실에서는 다양한 테라코타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부터 독특한 캐릭터와 동물까지 어떤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걸까요? 주로 저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데요. 요즘은 이제 동물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만들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품 경우는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분 좋고 밝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순을 지금 담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동물을 만드는 거랑 사람을 만드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허용호 작가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녹아있는 테라코타 작품들. 앞으로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좋은 작품들도 많아지면 좋겠네요. 허용호 작가는 2018년 신촌문예로 등단한 동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등단작 비밀이 사는 아파트와 정유나 놀자 두 권의 동화책을 발표했죠. 테라코타 작가가 동화를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우연한 계기였어요. 문화센터에서 이제 동화를 개설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재밌겠다 생각하고 문화센터에 수강을 했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버님이 제 동화를 보시고 아버님이 지인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문인인데 그분이 보시고 신춘문예 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그 동화 신춘문예 1점까지 스크립트에서 주셨어요. 그분의 이제 성의가 고마워서 내게 됐는데요. 그게 당선이 된 거죠. 지금까지 펴낸 동화보도 테라코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허용호 작가 본인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비밀이 사는 아파트는 사람들의 비밀이 아파트에 모여 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 동화를 쓰다 보면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 비밀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 비밀들의 어떤 특징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그 비밀들이 이제 만나고 행동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이야기도 제 이야기예요. 제가 장애를 겪고 나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비밀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거죠. 이번 영상은 최근 비밀이 사는 아파트는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장애 예술인 대중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명 크리에이터인 임한올 성우와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 비밀들이 사는 아파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각자 주인을 만나고 와볼까? 좋아요. 그럼 저도 영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협업을 한다는 게 혼자서 작업하는 거랑 완전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과정에 더 의미를 두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업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작품이 다른 매체로 표현된다는 거요. 다른 사람의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저로서는 되게 흥미롭고 되게 재밌는 작업이죠. 어쨌거나 과정이 재밌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을 즐길 수 있고 과정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협업인 것 같아요. 허용호 작가는 작업실에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테라코타를 바탕으로 함께 놀이하는 공간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혼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단지 생산적인 놀이를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허용호 작가의 테라코타 놀이터가 하루빨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놀이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테라코타와 동화로 따스한 이야기를 들려줄 허용호 작가를 응원합니다. 경상 강진여고 화이팅! 강원 강진여고 화이팅!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 결심을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이 결심을 했는데 혹시 진영 씨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듣자마자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게 매년이 아니라요. 저 좀 매일매일 좀 다짐을 하는 편입니다. 네, 창피하네요. 두 분의 탄식을 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뭐 살 빼기 아니겠습니까? 운동하기. 맞아요. 네. 진영 씨는 어떻게 좀 결실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게 사실 또 고백을 또 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 작심 3일파예요. 네. 예, 예. 근데 이 작심 3일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3일마다 결심을 해서 이게 또 모이잖아요. 네. 1년이 됩니다, 이게. 1년. 그런데 120일만 결심하면 되네요. 120번만. 무슨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다이어트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네. 그래서 오늘 그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굶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1월 1일. 여러분, 1월 1일 계획 세우셨어요? 저랑 혹시 같은 계획 세우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올해 계획, 10년째 1월 1일 계획은요. 뭐니 해도 다이어트 36, 24, 30년 몸매 만들기. 올해는요 진짜 무조건 나 작심 3일 아니에요. 나 무조건 올해는요 진짜 김태현이처럼 될 거예요.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몸무게 현재 점검 시작. 어머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아니야. 어머 피디님 찍었어요? 설마 찍었어? 안 진짜 나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줘 제발 부탁이야. 이거 나가면 안 돼. 싫은데요? 나 진짜 어떡하지? 잠깐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몸무게가 45kg가 되려면은 적어도 지금 몇 킬로를 빼야 되는 거야? 잠깐만. 도와줘요 코치님. 짜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 코치님 어머 감사해요. 네. 아니 신년에 진짜 사람들이 결심하는 거 하나 둘 셋 다이어트. 근데 가장 다이어트 실패 원인이 뭘까요? 식욕을 잡으셔야죠. 그 식욕 잡는 거 코치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왔고요. 네. 식욕 잡으셔야지 요요라는 도토리표를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벌써부터 쪽팔리 땡기는데?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이어트 계획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실패하기 일쑤, 어렵기만 한 다이어트. 그런데 식단을 바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아니 식욕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요, 20 몇 년 동안, 20 몇 년이요 선생님 확실하게 20 몇 년 동안 이 식욕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네, 20 몇 년은 맞으시고요. 맞죠.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어서 온 가족이 영양 챙기실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선생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식이요법을 잘 챙기는 방법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저희가 탄수화물, 또 밥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하지만 이 밥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탄수화물을 보통 끊으시려고 하시잖아요. 맞아. 네, 끊지 않고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백미를 변화시켜서 네, 맛있게 한 끼 식사까지 만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자,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리 선생님 어떤 건가요? 네, 바로 토마토 달걀 볶음밥입니다. 첫 번째 요리, 저항 전분밥으로 만든 토마토 달걀 볶음밥.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지어 식힌 것이 저항 전분밥인데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인 저항 전분밥은 흡수되는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고 알려져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올리브유를 둘러주신 후에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썬 토마토를 볶아주시고요. 토마토를 볶은 후 기호에 맞는 야채를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해놓은 저항 전분밥도 넣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그때 소금으로 밑간을 함께 해주시고요. 달걀은 미리 풀어서 준비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버터와 함께 넣어서 볶아주시면 완성됩니다.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어야 된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특히나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있을까요? 기호에 맞는 호박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또 아니면 좋은 단백질인 고기 종류나 베이컨, 햄 성분 좋은 함께 넣어서 볶아주시면 아이들도 함께 먹기 참 좋은 볶음밥이 되겠죠. 토마토 달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저탄고지를 활용한 다이어트 식습관. 자, 두 번째 요리는 선생님 어떤 거예요? 네, 맛있고 달달한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단호박을 이용한 단호박 에그 슬러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다이어터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추천. 두 번째 음식은 단호박 에그 슬럿. 베이킹소다로 먼저 세척하고 식초에 담가서 깨끗하게 세척된 단호박 자체 그대로 익히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먼저 2분 정도 돌려서 익혀주도록 할게요. 한쪽으로만 익히시면 윗부분만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2분, 아래쪽으로 1분도 다시 추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미리 익혀둔 단호박에 속을 파내고 그 속에 치즈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햄을 넣어줍니다. 달걀을 넣고 노른자를 터뜨려준 후 다시 치즈를 채워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올려줄게요.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서 4분 정도 돌리셔도 되고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한 180도 정도에서 10분 정도 구우셔도 되고요. 안에 완숙이나 좀 덜 익은 계란의 상태를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찔러보시고 묻어나오는 게 없을 때는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다시 돌려볼게요. 드디어 단호박 에그 슬럿 완성!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치즈가 약간 눕거나 계란이 조금 덜 익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약간 식힌 후에 잘라주시면 더 자르기는 쉬우실 거예요. 자, 2021년 다이어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세 번째 음식은 어떤 거죠? 네, 빵순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레시피입니다. 전자레인지로 가능한 90초 빵. 세 번째 음식은 무설탕 땅콩 버터로 만든 90초 빵. 실온에 보관되어 있는 피넛버터. 근데 약간 지금 날씨가 서늘해서 굳을 수 있으니까 딱딱하실 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말캉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섞어줄 그릇에 먼저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피넛버터는 3티스푼이에요. 그러니까 3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걀을 넣어줍니다. 와, 이거 냄새만 딱 맡았을 때는 완전 살찌는 냄새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피넛버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단백질 함량도 높은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잘 저어주다가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요. 아몬드 가루도 넣어주는데요. 밀가루 대신 넣는 이 아몬드 가루로 지방을 섭취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때 뭔가 깨달음이 왔는데요. 이 다이어트 음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같은 성분을 나타내는 음식들을 원재료만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식용유를 사용했다면은 올리브 오일, 밀가루를 사용했다면은 아몬드 가루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단맛을 위해 알룰로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빵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고소한 피넛버터 빵입니다. 그리고 머그잔이나 종이컵 등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반죽을 넣어 딱 1분 30초, 90초간 돌려주면 간편하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 90초 빵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식단에 관련해서 3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잖아요. 선생님, 다이어트 진짜 올해는 꼭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식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언가를 못 먹고 금기하고 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바꿔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답고 골고루 드셔주신다면 식욕을 잡고 내 몸에 식욕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평화롭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식단이 저희 체중을 조절하는데 80% 아니 거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겠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지 못하시지만 집에서 간단한 홈트를 통해서도 예쁘게 몸을 디자인해서 100점짜리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와, 이거 진짜 다이어트 음식 맞아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누가 다이어트를 못해? 다이어트 완전 하지. 나 이거 한 명씩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해 계획 1위 다이어트! 건강한 식단으로 식욕 잡고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이어트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식욕을 잡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식욕을 잡기 위해서는 식욕 호르몬을 억제하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사실 그냥 음식을 안 먹기보다는요. 무작정 안 먹기보다는 네. 건강한 대체 재료로 조리를 해서 드시면 사실은 맛도 느낄 수 있고 영양까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사실 이 보통 다이어트를 좀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면 안 먹거나 또는 뭐 굶거나 조금 먹는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오늘 소개된 음식들을 본다 그러면 뭐 맛에 뭐 네. 포만감에 건강까지 다 챙길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 더해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그냥 일반 재료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들 빵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저도 뭐 빵돌이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오늘 저녁에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삼행시 주제가 복조리였는데 네. 어떤 작품들이 응모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작품은요.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있어서 돌아왔네요. 자, 네. 김은정 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어요. 자,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복은 가득한 2021년엔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리. 리포터님과 만나는 분들이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을 하셨어요. 저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정말 편안하게 네. 일상의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운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 모두 잊고 조심스럽고 슬기롭게 올 한 해도 헤쳐나가자. 리모컨은 항상 강원 365의 채널 고정이라고 우리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네요. 우리 코미디 아닙니다. 네. 코미디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채널 고정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황 만나볼까요? 네. 자, 김영철 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응모해 주셨고요.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진영 씨. 네. 자,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짓고 주는 거래요. 조용조용히 왼손도 모르게 리본처럼 예쁘게 마음을 전하는 거래요. 이거 시 예쁘다. 아닌가요? 전 좀 삼행시가 이렇게 감동을 예쁠 수 받았습니다. 있나요? 네. 예, 복조리로 리본처럼 예쁘게 마음을 전하는 거래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작품이 하나 더 있죠. 만나볼까요? 자, 김선영 김선영 님이 주셨어요. 자, 운 띄워드릴게요. 자, 복은 아니더라도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길. 조심스럽게 리듬에 맞춰 춤을 춰보아요. 좋네요. 좋네요. 너무 섹시하게 좋네요. 명수 씨 예. 춤추는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아닙니다. 예, 안 볼래요. 죄송합니다. 예. 네. 짧게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기다리시는 건 삼행시 1등. 오늘 가습기 받아가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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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오늘 당첨자는요. 발표해주세요. 자,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알고 보니 보니 코미디언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박진형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 일단 감명받았습니다. 2021년 이 첫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루였고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복조리도 좋지만 아주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 코뚜레를 선물한다면 아주 뜻깊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물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이었습니다. 세안 한파에 이어서 네. 역대 최상급 한파가 계속해서 밀려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북극발 한파가 아. 몰려들면서 도내 네. 곳곳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서 지역의 경우에는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단단히 세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도 엄청 춥지 않습니까? 네. 명수가 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부르르 떤 것 같은데 어쨌든 15도, 영하 15도라는 그 기온이 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춥습니다.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된다는 게 좀 두렵긴 하네요. 네, 그럼 단단히 채비를 하셔야겠죠. 네. 동파 그리고 낙상 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건강 관리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